대한민국 유통의 심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남대문 시장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니 숫자와 풍경이 말해주는 위기감이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잠들지 않던 거인의 몰락,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사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공실률 20%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일 뿐이에요. 숭려복 같은 비인기 상가는 10곳 중 7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5시, 원래라면 전국 보따리 상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불을 밝힌 점포는 140곳 중 딱 4곳뿐이었다고 해요. 복도엔 손님 대신 상인들의 나직한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이곳 1평 점포의 권리금이 서울 강남 아파트의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남대문에서 못 구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이라도 챙겨서 나가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1만 개가 넘던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시장을 관리하던 인력도 88 올림픽 시절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 위기의 배후에는 C커머스의 공습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발 저가 플랫폼들이 시장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낡은 시설, 부족한 주차장,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꺼려하는 정찰제 미시행 문제까지 겹치면서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긴 겁니다. 이제 상인들은 장사 접고 들어갑시다 라는 말과 함께 오후 3시면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 대목은 좀 다를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설을 앞두고 무려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풀었습니다. 돈을 이만큼 풀었으니 시장도 활기가 돌겠지 싶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실제로 떡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출이 조금 늘긴 했어도 웃을 수가 없대요. 쌀값이 1년 새 16%나 올랐거든요. 원가는 뛰는데 대형마트 온라인몰보다 10%나 비싼 가격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단골들 눈치 보느라 가격도 못 올리고 결국 상품권으로 겨우 고사만 면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게다가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내고 가족도 잘 안 모이다 보니 명절 대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겠죠. 최근에는 금융권이 이 전통시장의 인공호흡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명절에 물건 좀 사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남대문 시장에 아예 소상공인 센터를 차렸습니다. 창업부터 운영, 심지어 폐업 컨설팅까지 전문가들이 붙어서 돕고 있죠. 농협은행은 정산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꿔주고 시장에서 결제하면 15%나 적립해주는 전용 카드까지 만들어서 젊은 층을 유입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매년 수백억 원어치의 시장 물품을 사들여 취약계층에 나누는 방식으로 시장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전통시장의 생존 전략 재설계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전통을 살리자 하는 호소만으로는 알리 테무와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자생력이 없으면 1만 개의 점포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대한 상업 중심지, 남대문 시장. 부모 세대의 땀방울이 서린 이곳이 다시 24시간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멈춰선 시계로 남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거대한 침몰성과 같아요. 1년에 무려 50만 명이 장사를 접고 시장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불황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단체로 파산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요즘 퇴근길 풍경을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번화가는 활기를 잃었고 늘 북적이던 단골 호프집이나 PC방엔 임대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어요. 그 많던 사장님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아주 섬뜩해요. 물가가 오를수록 우리는 가장 먼저 밖에서 쓰는 돈부터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술은 집에서 마시고 게임도 집에서 하는 집콕 소비가 사장님들의 목을 조이고 있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사장님들 앞엔 더 큰 벽이 버티고 있어요. 소득의 절반 넘게 쏟아부어야 하는 엄청난 대출이자 때문이죠. 뼈 빠지게 벌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다 보니 이제는 버틸 기운조차 증발해버린 거예요.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결국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졌어요. 무려 116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독성 부채가 되어 사장님들을 옥죄고 있죠. 3명 중 1명은 벌어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위기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꿈꾸며 창업했던 2030 세대가 가장 먼저 짐을 싸고 있어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셈이죠. 청년들이 떠난 자리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떠밀려 나온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채우고 있어요. 이건 혁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워요. 자영업이 노후 대책의 유일한 창구가 된 비극이죠.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 사업자라기보다 본사와 플랫폼에 묶인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랍니다.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물류비와 원부자재 비용이 매출의 40%를 넘고 베이커리는 70%에 육박하죠. 시작부터 돈을 벌기 힘든 기형적인 원가 구조를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사의 갑질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요. 물류비는 무조건 현금 선결제만 강요받고 할인은 점주가 독박 쓰는 구조거든요. 리스크는 점주에게, 돈은 본사가 챙기는 불공정 게임인 거죠.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각종 광고비도 무시할 수 없어요.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점주는 가격 결정권도 없어요. 돈 냄새 맡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거든요. 광고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였나요? 라고 물어도 본사는 침묵해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점주는 자신이 얼마를 남기는지조차 알기 어렵죠. 데이터는 본사가 지고 점주는 결과만 감당하는 불평등한 관계예요. 이런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연간 50만 건의 폐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랍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 앞 가게가 문을 닫는 건 단순히 밥 먹을 곳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권의 몰락은 내 자산 가치가 깎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거든요. 동네 가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바닥나게 되는 법이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동네 상권 전체가 죽어버려요.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돈의 흐름이니까요. 이제 각자 도생하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그리고 정부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해요. 상생은 도덕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에요. 물류 조고를 투명하게 만들고 할인 정책에 대한 점주의 동의권을 보장해야 해요.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시급하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 부활전 시스템도 필요해요.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주식 차트가 아니에요. 물가에 치여 차갑게 내려간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셔터 소리에 집중해야 해요. 그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한때 10억 원을 호가하던 상가가 딱 4억으로 폭락했는데도 안 팔려요 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대요. 10%나 20%가 아니라 무려 60%나 빠졌는데 말이죠. 1분이 아니라 진짜 하룻밤새 지역 경제가 통째로 얼어붙은 셈이에요. 이번 CES에서 하이닉스가 보여준 혁신과는 정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겨울의 상징이었던 스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몰락 이야기인데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먼저 이번 사태의 주인공, 아니 비운의 현장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수도권 최대 규모였던 포천 베어스타운이에요. 지금 이곳은 문을 닫은 채 잡초만 무성한 유령 스키장이 됐어요.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해요. 전성기 때 686만 명에 달했던 전국 스키장 이용객이 지금은 435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부동산 가치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주변 상가 100개 중 80%가 폐업했고 겨울 한철 벌어 1년을 먹고 살던 상권 매출이 70%나 급감했죠. 과거엔 스키장이 콘도 회원권을 팔기 위한 최고의 미끼였는데
이제는 시설이 낡아도 고칠 돈조차 없는 콘크리트 쓰레기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스키장이 망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레저 지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 레저 시장의 키워드는 가성비와 실속이에요. 예전엔 나 스키 타러 가, 나 골프 쳐 하는 게 부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고물가와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드는 고비용 레저 인구는 확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그 인구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마이크로 레저예요. 요즘 길거리에 러닝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운동화 하나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러닝이나 등산, 테니스 같은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 인구는 오히려 폭발하고 있어요. 반면 왕복 4시간 운전하고 1시간 대기해서 고작 몇 분 내려오는 스키는 효율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 최악의 가성비로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무거운 레저에서 가벼운 레저로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특히 Z세대에게 스키는 이제 노땅 문화예요.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첫째, 너무 비싸요. 4인 가족이 하루 즐기는데 100만 원이면 그 돈으로 따뜻한 실내에서 호캉스를 가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분석이죠. 둘째, SNS 근성이 안 살아요. 사진이 안 예쁘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두꺼운 스키복에 헬멧까지 쓰고 땀 흘리는 모습보다는 예쁜 카페나 오마카세에서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훨씬 반응이 좋거든요.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국내 스키장 갈 바에는 홋카이도로 원정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입지는 좁아졌어요. 기술로 치면 경쟁력을 잃은 구형 모델이 된 셈이에요.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벽까지 나타났어요. 최근 강원도 기온이 너무 올라서 스키장의 90%를 인공눈에 의존하는데 영상권 날씨에는 눈을 뿌리자마자 물이 돼버려요. 제설 비용은 폭등하는데 운영 일수는 10년 전보다 30%나 줄어들었죠. 자연까지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